네,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지난주에는 네. 제가 두 개사 손괴를 하면서 이제 네. 제빵에 관련된 얘기와 이제 그거의 장단점에 네네. 프랜차이즈 가맹에 관련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 안에서 또 본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네. 찾을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커피 프랜차이즈. 네. 제가 방송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네, 커피를 정말 좋아해서 부업으로 커피 전문점 하나 내고 싶다. 그러면 매일 커피향 맡고 막 만들어 먹고 이러면서 뭐 돈도 벌고 그럼 좋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오늘 좀 관심 있게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평상시 커피 사실 때 항상 네. 같은 브랜드에서 이제 커피를 사시는 편이세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때마다. 네, 그때그때 다른데, 근데 좋아하는 브랜드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바꿔가면서. 선별하시고 눈에 보이는 브랜드가 있다. 그렇죠. 가까이 근데 또 가시는 저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는 뭐 네. 요 브랜드가 맛있고, 요거 마실 때는 저 브랜드가 맛있고,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시는 저는 편이세요? 한 2잔, 3잔? 네. 실장님도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한 이틀에 한 잔? 3일에 한 잔. 많이 안 드시는군요. 근데 요즘 커피 소비량이 참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커피 프랜차이즈도 참 많이 눈에 띄는데 이 커피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유의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저희 나이대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요즘에 한 20대에서 네. 많게는 40대, 50대까지도 최근에는 근데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커피 원두값은 되게 낮거든요. 여기에 원두값은 낮은데 이제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은 조금 높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비 창업주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진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 커피 창업에 있어서 우선 커피 전문점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네. 창업은 이제 창업자별로 틀리겠지만 무조건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낮아도 좋은 데가 있고 그리고 뭐 중소기업이라고 할지언정 나하고 잘 맞는 맞는 기호와 데가 같은 있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사별로 내걸고 있는 그 장단점을 잘 꼼꼼히 살펴보고 네. 나와 잘 맞는 곳을 이제 프랜차이즈 본부를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네. 기준을 삼아야 되는 이 기준점이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네. 이제 일반적인 것들을 한 두세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본부가 이제 정보 공개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네. 들면 그 매출액이나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거를 공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출액을 지난해나 아니면 지지난해와 비교를 해봤더니 매년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좀 약간 나하고 모든 조건이 맞더라도 약간 쇠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려를 해봐야 고려를 되겠죠. 해봐야 되는 그렇죠. 이슈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보면은 프랜차이즈는 물류 시스템이 아주 중요해요. 원재료라든지 아니면 배송 문제들이 이제 그렇겠죠. 본사에서 하달받는 그 요청받는 물량이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네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데 네. 그 몇 가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는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빨리 들어갔다 빨리 빠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일 수도 네네. 있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을 정확히 갖고 있는지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중요한 신뢰도겠지만 네. 본부와 가맹점주의 그 둘 사이에서의 신뢰도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사가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부도가 얼마나 나지 않는가에 대한 이제 장기 미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신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점주들은 그 본부의 본사 자본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맹 점수라든지 네. 연역이라든지 본사의 외형이라는 직원 수 이런 몇 가지 요소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요소에만 한정돼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상 외형이 커지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이 가맹 본사는 네. 그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비용을 더 많이 그 소요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가맹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제 더 힘들어지는 그 가맹 비용만 더 높아지고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이제 그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가맹 점수가 많다고 이렇게 눈에 네. 보이는 몇 가지 요소들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지금도 커피 네네. 같은 경우는 레드오션 분야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많이 생겨나는 생겼죠. 네. 업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템에 대한 희소성이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네.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 선택을 해도 사실 그래도 잘 되는 경우는 얼마 없어요. 망하는 그렇죠.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럼 공통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주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망하는 기업들의 공통성이 네네. 있다면 직원 수가 많이 바뀌는 거. 본부의 직원들이 매년 바뀌는 바뀌어서. 것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스템이라든지 그쵸.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리면 또 그쪽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알만 그렇죠. 하면은 네. 또 바뀌어 버리고 참 어렵죠 이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명 상권에 오픈을 했는데 이 오픈한 상권이 이게 갑자기 폐점을 했다 네. 싶으면 그 프랜차이즈는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사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초반에 매출이나 재무제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 지난해나 지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매년 이 매출액이 줄어든다. 네. 이익률이 점차 줄어들고 매출액까지 줄어든다 했을 네네. 때는 요거는 쇠퇴하는 프랜차이즈라고 보고 망하는 기업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네네. 있으니까 그쵸. 매출이 네. 떨어지고 우리 소비자들은 요즘 현명해지고 있거든요. 네. 바보가 아니고 그냥 모든 정보가 다 널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소비자들도 현명한 네.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막상 알고 정말, 보면 네. 예, 이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거든요. 아주 쉽고 그죠. 막상 찾아보면 되게 그렇죠. 알 수 있는 공통점들인데 의외로 관심을 소홀하게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네. 프랜차이저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눈과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프랜차이즈 운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좀 주실 시간이에요. 네.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하죠. 그 커피 전문점 중에서 A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 3년 사이에 500개의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확 예, 그쵸. 말해버리고 싶은데. 저도 말하고 싶은데. 방송이라서 차마. 네, 그럴 수 없고. 너무 운영을 잘하죠. 최근에는 네. 이제 그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대표가 뭐 이렇게 운영 잘하는 이제 뭐 매거진, 잡지 네네. 쪽에 그 인터뷰 자료를 많이 이렇게 싣게 되면서 더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3년간 500점의 매장을 오픈했다는 거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 A사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적인 이유를 몇 개를 살펴보면 네. 메뉴가 아주 다양해요. 맞아요. 메뉴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거와 함께 마실 수 있는 것들,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이게 아이템을 다양화시켰다는 거죠. 조합을 많이 네, 했잖아요. 네. 곁들여서 그리고- 마실 수 있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창기에 그 이미 레드오션으로 포화 상태가 돼 있는 커피 시장에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해서 브랜드를 인지시킬 맞아요. 수 있던, 정착시킬 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은 연예인 효과였죠. 어. 인기 연예인이 등장해서 예, 유럽 스타일의 이제 여유롭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라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이미지를 잘 구축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사람들이 많이 저기 유명한 곳이었구나 하면서 네.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전에 이제 그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이미지를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미지가 유럽풍 빈티지의 인테리어를 대중화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편안하게 머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를 네네. 나눌 수 있었던 그런 효과를 이제 고급스럽게 끌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지만 대화의 창구 같은 역할을 네. 해줬었죠. 그렇지만 한 전문가가 얘기를 네. 했을 때 이 A사가 그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로서 하지 말아야 할 방식을 모두 갖춘 프랜차이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성공했는데. 네, 그렇죠.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성공을 했었는데 왜 이걸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커피 전문점의 홈페이지를 가면은 가맹 비용이나 이제 실질적인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네네. 이게 40평, 그러니까 요즘 그 제곱미터로 얘기를 해야 되죠.
232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창업 비용이 2억 3,7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구체적인 상황을 좀 알아보면 가맹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인테리어는 1억, 그리고 주방 설비 등은 1억 200, 사인 및 이미지 최소화 하는 가치가 1,3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인테리어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40평 기준으로 1억이라는 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한 평당 25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비싸죠. 네, 네. 비싸죠. 근데 막상 그 네네. 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수는 없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프랜차이즈가 약간 이제 가맹점주들을 좀 속이고 있다는 분위기를 풍긴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정말 커피 프랜차이즈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참 많고요. 그런데 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생각하기는 조금 섣부를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백근기 실장님 그리고 전지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